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집단에 대한 어떤 실천적 가설의 신봉인데, 자, 집단 경험 학습을 진행하려 할 때 먼저 집단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이런 실천적 가설을 믿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집단 분위기 조성의 어떤 기능이다. 그래서 집단 경험 학습에서 집단의 분위기를 바람직하게 조성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집니까? 청소년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집단과 개인의 수용입니다. 집단과 개인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동시에 지도적이고 그다음에 교훈적인 입장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성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어떤 감정 표현을 조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자기 감정에도 충실해서 수시로 솔직한 자기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촉진자 및 참가자다. 여기는 뭐냐면, 자, 청소년 지도자는 촉진자인 동시에 누구예요? 참가자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이제 놀이입니다. 놀이의 어떤 개념은 간단하게 저기 개념적인 것들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의진가입니다. 호의진가는 뭐냐면, 자, 놀이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자유로우나 완전히 구속력이 있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행해지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긴장과 즐거움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다르다는 의식을 동반하는 어떤 이런 자발적인 행동이나 어떤 행위나 활동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호이진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카이와라는 건 뭐냐면 카이와는 자유로운 활동, 그 다음에 처음부터 정해진 이 명확한 공간과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어떤 분리된 활동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고, 그 다음에 제한화 부, 그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요소도 만들어지지 않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이 따르는 규칙이 있는 활동이다. 그리고 현실 생활과 달리 2차적인 현실 또는 명백히 비현실적이라는 일단 특수한 의식을 수반하는 허구적인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레저입니다. 레저. 여기는 피에퍼는 레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노동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으나 인간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 힘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레저의 어떤 핵심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복원하고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레저는 뭐냐면 명상과 같이 생동감 있는 생활보다 훨씬 더 이 질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이 복원하고 회복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레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동감 있고 삶의 어떤 그런 생동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저는 의식을 고양하고 그 다음에 노동세계의 어떤 영역을 초월함으로써 초인간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를 활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어떤 실존적 이 힘을 제공하고 고양하는 이런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대해서는 레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쁘고 그 다음에 힘든 일정에서도 그런 어떤 레저나 삶의 어떤 쉼이라는 게 이게 필요하잖아요.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느끼죠. 그냥 진짜 편안히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야외 활동을 나가서 야외라든지 어떤 그러면 여행을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히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에너지를 활력한다든지 이런 충족시키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레저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활력을 넘치게 하고 새로운 어떤 힘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레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다양한 어떤 그런 동아리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레저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레크레이션입니다. 레크레이션. 자, 레크레이션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메이어와 루 메이어, 그다음에 허치슨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어는 자, 여가 시간에 관련된 이 활동으로, 여가 시간에 관련된 활동으로 그 활동 자체가 이 주는 만족이 동기가 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은 여가 시간에 관련된 활동. 그래서 그 활동 자체가 주는 이 만족이 어떤 면에서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은 뭐 가서 여기서 끝나고 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어떤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활동 자체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루 메이어는 자, 그 자체 외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고 자유시간에 즐기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여가활동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시간에 즐기는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여가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허치스는 자, 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 집단적이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만족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허용된 내적 경험이다 라는 우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다양한 어떤 학자들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그런 어떤 그런 다양한 이런 어떤 그 레저의 어떤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 어떤 집단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본질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레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어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활동은 이 여섯 가지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한번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단순한 어떤 게으름이나 완전한 휴식이 아닌 활동이다. 그래서 신체적이고 지적이고 사회적, 정서적 이런 것들로 인식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스포츠라든지 게임, 공작, 행위예술, 예술음악, 드라마, 여행, 취미 이런 어떤 사회적 활동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활동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 강요 또는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발적이라는 거죠. 자발적.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레저라든지 이런 레크레이션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학교라든지 어떤 그런 집단에서는 뭐 어떤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히 어떤 그래서는 어떤 외부의 강요라든지 그런 압력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숨겨진 어떤 목적이라든지 다른 어떤 내적인 목표와 보상이 아닌 여기에서는 내적 동기와 개인적 만족을 하기 위한 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은 어떤 내적 동기, 이 내적 동기, 그래서 개인적 이 만족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기대가 이루어져서 계속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지, 여기서는 어떤 누가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그 기대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적 동기가 어떤 면에서 향상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향상이 되고 인원이 많아지고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하향되고 이 프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전적으로 이 마음 상태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런 강요나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나 태도 여기에 의해서 어떤 만족, 그다음에 기대감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프로그램은 조금 미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강사가 뭐 어떤 흥미있고 그다음에 유머 감각 있게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따라서 만족을 또 할 수 있고 뭐 그게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간에 뭐든지 그럴 텐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어떤 마음 상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긍정적인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이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음 상태를 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 상태가 어렵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어떤 참여자의 마음 상태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좌우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잠재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성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면의 성과가 있을까, 어떤 성과가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6가지 어떤 공통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플레이는 드래버는 어떤 이 플레이란 그 자체를 위한 어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서 그 행동 자체가 산출해내는 어떤 이런 기쁨, 즉 즐거움을 각 객체에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대한 목적과 결과로부터 초월해 있는 이 행동이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중대한 목적과 결과라는 표현은 뭐냐면 유의적이라는 거예요. 유의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여기에는 유의와 구별된 즉 뭐냐면 워크 일을 의미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는 이제 그 레저와 뭐 레크레이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와 레크레이션 그다음에 플레이 이거를 해서 우리가 한번 그 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일을 하지 않거나 일과 관련된 책임 또는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벗어나서 임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생계를 위한 활동에서 벗어나서 여기서는 임무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 또는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시간의 일부이다. 레저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레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생계를 운영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생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의무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레크레이션은 뭐냐면 자, 이 레크레이션도 레저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일을 내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레크레이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역사회, 단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것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수행될 경우에 그것은 건설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개별 참가자, 집단, 사회 전체의 어떤 목표 이것들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플레이는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경험, 모험 또는 흉내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성인도 플레이를 하며 어떤 환경에서의 어떤 그의 일에서 놀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플레이는 유아들의 어떤 활동으로 본다. 그러니까 워크라고 했잖아요. 그 일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어떤 그런 그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빨리 달려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속놀이, 놀이 정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이 종교의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그거죠. 종교를 갖지 않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그 개신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교한다 그러잖아요. 선교.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로 온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불교예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성장 배경을 보면 실적으로 보면 어떤 불교나 유교 이런 측면에서 나는 믿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지만 불교나 유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본을 깔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교 의식과 구분할 수 없는 어떤 밀접한 이런 관련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놀이는 그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다음에 이웃 사람들 간의 어떤 즐기는 이 공동체 놀이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거는 다는 아니지만 이제 뭐 어떤 골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인 유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공동체 놀이가 상당히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많잖아요. 한민족. 지금은 이제 뭐 한민족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도 이제는 무의미하지만 그러나 이런 쪽에서 보면 어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품맛이라든지 뭐 품맞이 뭐 그다음에 뭐 어떤 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왔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혼자 못 짓잖아요. 그러면서 또 품맛이 응? 우리 뭐 내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논에다 이제 모를 낸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와서 모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 집, 저 집, 저 집. 이거는 이제 이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벼베기서부터 시작해서 탈곡까지 다 이렇게 이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또 놀이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같은 어떤 공동체 놀이가 집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 놀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놀이와 일, 이 노동을 어떤 면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그 놀이와 구별을 한다기보다는 놀이가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놀이를 하면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면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흥미 있는 그런 그 음악 있잖아요. 음악, 노래라 그러죠. 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러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전래 동료로서 이렇게 뭐 전해 내려온 것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놀이 내면을 살펴보면 실적으로 보면 일과 어떤 놀이가 구분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뭐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 농사를 이렇게 지는 걸 보면 다 보면은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흥얼거리는 보면은 어떤 은어에서 보면 계속 내려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전래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놀이의 어떤 그런 특징은 이런 것들이었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놀이 정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기구를 직접 만들며 즐기면서 창의력이 개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실적으로 보면 어떤 활도 그렇고요. 활도 그렇고 스케이트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먼저 썰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뭐 이런 것서부터 썰매 되기 전에 그 전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시골에서 보면은 비늘이 깔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쫙 타내려오는 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들 뭐 스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런 놀이기구를 직접 만들면서 즐기는 이제 창의력이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린이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즐기는 놀이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던져놓고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자치기 같은 경우, 뭐 그다음에 깡통차기, 뭐 시골에서 그다음에 땅 따먹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줄넘기, 그다음에 뭐 이게 줄놀이, 그다음에 뭐야 공기놀이 뭐 이런 것들 하여튼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놀이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즐기는 놀이가 됐고, 그다음에 숲 들과 같은 자연에서 즐기는 놀이들이 또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9할 이상이라 그랬는데 실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즐기는 놀이가 없다는 거죠. 거의 이제 공동체, 단체, 뭐 공동체 통해서 이제 어떤 이웃과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어린이들만의 어떤 놀이가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놀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정신 이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경쟁, 그다음에 협동놀이 이런 것들이 이제 놀이통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이웃과의 만남과 사귐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어떤 수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엄격한 규칙이면서도 그 안에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놀이에서 지도자가 따로 없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놀이 정신을 통해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청소년의 어떤 프로그램과의 접목시켜 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놀이문화의 특징이나 놀이문화의 어떤 정신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를 통해서 창의력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협동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고 거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지만 융통성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그 봉사정신, 현대도 보면 봉사정신이 여기에 보면 이제 과거의 품맛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개, 뭐 두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놀이 지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지도자는 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어떤 사람, 이 참가자를 우선시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 지도자는 참가자 개개인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후원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놀이 지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별도의 어떤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왜 그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지도자는 모둠의 조직과 진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참가자에게 나타난 어떤 위축이라든지 적대감, 적대행위,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유사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는 참가자들의 어떤 태도나 기능, 그리고 행동 양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수긍하는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어떤 그런 자세, 즉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이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놀이 과정입니다. 놀이 과정은 이제 준비 과정인데 첫 번째 준비 과정. 자, 지도자는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모임의 어떤 주제와 여기에서는 어떤 모임의 어떤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목적, 그다음에 참가 인원수, 그다음에 뭐 어떤 성별, 그다음에 어떤 수준, 그다음에 어떤 모임 장소, 그다음에 어떤 시간, 그다음에 어떤 모임의 어떤 성격, 뭐 날씨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종합적이고 어떤 세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어떤 모임 장소를 답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훈련 나간다고 보면은 훈련에 어떤 보면은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가 쭉 해서 뭐 천리행구를 한다 그러면 답사를 하잖아요. 어디에서 뭘 쉬고 어디에서 뭘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서 그걸 답사를 해서 이루어가잖아요. 이걸 안 되면은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이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순서가 결정되면 어떻게 돼요? 뭐 준비물이라든지 소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지도자라든지 부지도자가 이제 이런 걸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소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분도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임 장소에 미리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상당히 뭐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진행 과정입니다. 진행 과정. 자, 진행 과정은 자, 모든 참가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 편한 장소에 이제는 이제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원대형인 경우에는 원중앙에 서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놀이는 참가자들의 어떤 그런 수준과 규모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놀이가 지금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놀이가 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수준과 규모에 맞은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놀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모여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간단하게 몸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서부터 시작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자,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동기부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동기부여. 그죠? 그리고 상호 의미 있는 이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해야 된다. 인간관계. 뭐 제일본을 보면 뭐든지 보면 동기부여하고 인간부여,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적이고 정적인 내용을 혼합해서 참가자들이 쉽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은 이제 보냐면 자, 지도자는 놀이의 성격과 진행 방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는 이제 간단한 메모를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놀이의 어떤 규칙을 뭐 간결 명확하게 설명하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뭐 체육대회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어렵게 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접목시켜가면 너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음 놀이로 또 이동해 가는 거. 그 다음에 지도자 자신이 놀이에 참여해서 몰입하는 경우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미소를 짓는 모습 그리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자세 그래서 참가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상시, 우천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분의 놀이와 놀잇감을 준비해 두는 것. 여러분들은 뭐 훈련 시에도 우천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 그런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것도 또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뭐냐면 또 참가자들이 지루한 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이제 마감 시간을 놓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쉬움을 남을 때 미련 없이 모임을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 잘한다고 끌고 가면 지겹다는 거. 그다음에 그 놀이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성, 그다음에 능률성, 어떤 성과성 이런 것도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어떤 상당히 중요하고 할 때 이제 끝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자기 점검 위하는 질문이다. 자, 놀이 지도자는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서 어떻게 돼요? 보다 성숙한 지도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전하고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놀이 지도자로 점차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가 단계는 자, 냉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어떤 소중하고도 필수적인 어떤 기초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 어떤 주된 목적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성패, 이 성패를 판단하는 데 있기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발전과 갱신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청소년 활동지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적인 거, 유형적인 거, 그다음에 개발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놀이문화 이런 어떤 그런 자세 특징 이런 것들까지 알아봤는데 어떤 놀이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군부대 내에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들과 접목시켜서 하면 너무 쉽게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또 업무도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어떤 뭐 소대장으로서 그다음에 어떤 그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전차장으로서 그런 활동을 여러분들이 해간다 그러면 그런 그 활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면 상당히 그런 어떤 교육의 효과도 그다음에 성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7주차 강의 끝나고 이제 8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작성은 9주차까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또 평가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